인생을 즐기는 것은 말하자면 마음을 절약하는 것인데요. 작가가 말하는 마음을 절약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한정된 의식을 자신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소중한 일 또는 행복한 일에 써야 한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릅니다. 위즈덤 하우스의 관계의 피곤함이 단번에 사라지는 반응하지 않는 연습 실전편 들고 와봤어요. 저자인 구산하기 류수는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독학으로 해서 도쿄대 법학부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좀 허무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이후에 올바른 삶의 태도를 찾고자 승려가 돼서 인도나 태국 사원 등에서 수행하고 미얀마 국립불교대학에서 또 수행을 합니다. 이분이 그런 지혜를 모아서 출간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이 폭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반응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쇄도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그 실전편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죠. 생각하는 순서만 바꿔도 쓸데없는 반응이 사라진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 생각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모두 올바른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불합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하고 반응하고 말아서 의문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합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때 자신만의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다면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려 반응하고야 맙니다. 만약 자신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하고 마치 의심병이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나를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라며 풀이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분노하거나 아무에게나 불평을 터뜨리고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며 우는 소리로 억지를 부리면서 주위에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신만의 집착, 자신만의 사고방식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계속 술렁이고 그러고 보니 그때도 그랬지 라며 연관 없는 과거를 끌어내거나 내게 그런 말하는 너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라며 다른 사람을 탓하며 반발하는 마음을 갖는 등 쓸데없는 반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런 반응이 계속되면 머릿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에 돌입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겪는 이런 감정은 그저 반응하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사람은 모두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면 된다는 생각의 순서를 명확하게 익히면 자신의 집착이나 사고방식만 반응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모든 일을 파악하게 될 거예요. 올바른 사고법을 알아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사고법은 방법은 있다고 신뢰하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법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된다. 모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발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목표로 세워봅니다. 여기서 발상한다는 것은 다른 쓸데없는 생각이 솟아나기 전에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그 사고법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가 믿음을 중시한다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합리적인 붓다의 생각법에서는 발상하는 것, 즉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흘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이 앞으로의 사고법을 결정합니다. 또한 그 사고법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발상을 바꾸는 연습을 해봅시다. 방법은 있고 어떻게든 된다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에는 방법은 있다고 되뇌어보고, 불안하거나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방법은 있다고 스스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일에 직면하면 역시 안 되나 하거나 어차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부정적인 발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발상에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괴로운 경험이 따라옵니다. 바로 그때 맨 처음에 발상을 전환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평소 사용하는 말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부정적인 생각을 했더라도 방법은 있어 라고 반복해서 말해주세요. 괴롭다고 느껴질 때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해봅니다. 분노했을 때도 방법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불안하거나 헤매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방법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먼저 말로 반복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차츰 자신의 사고법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반응은 또 다른 반응을 불러올 뿐이다. 예를 들면 마음이 답답할 때 뭔가 즐거운 일에서 우울함을 날려버리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지쳤어. 기분 전환 위해서 다른 일을 해보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양쪽 모두 일상에서 다들 많이 하고 있는 일이겠지만 만약 이것이 틀린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왜 틀린 방법이라고 말하냐면 두 방법 모두 다른 문제나 고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본적인 원인인 업무나 인간 관계에 대한 불만은 그대로 남겨둔 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꾸 먹는 쾌락에 집착할 경우 그저 과식으로 인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결과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우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한 음주, 도박, 게임 등이 결국에는 그것이 주는 쾌락에만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텔레비전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거기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시간 낭비했네 라며 자기 혐오나 후회 같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선택은 쾌적한 마음을 만드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계속 반응하는 한 피곤함은 가시지 않는다. 붓다의 지혜를 빌리면 앞서 말한 행동이 왜 잘못인 것인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마음의 성질에 있습니다. 즉, 마음은 반응하는 것이 본래 성질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반응이 쾌인지 불쾌인지와는 상관없이 다음 반응으로 흘러가게 되는 한 마음 그 자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마음, 멈추지 않는 반응은 다른 반응을 유발합니다. 우울감을 해소하거나 기분 전환을 할 요량으로 우선 반응하게 되면 다른 감정이나 망상 등 쓸데없는 반응이 다양하게 생겨납니다. 이것들은 이른바 2차 반응입니다. 반응을 잠시 쉬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반응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지요. 그 결과 마음이 확산되어 멍한 상태로 질려버렸어 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지경이 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반응을 기대하려고 할 때 그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꾸만 반응하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의 의식을 쓸데없는 반응을 만들어내지 않는 단순한 감각에 향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반응을 멈추는 기본은 감각을 의식하는 것. 무심결에 자꾸 반응해버리는 마음에 지쳤을 때는 감각을 의식하는 것이 최대의 비법입니다. 대체로 반응은 감정이나 생각입니다. 불만을 없애기 위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계속 반응하는 상태고, 인터넷으로 놀거나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행동은 생각으로 계속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둘 다 기분 전환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응 그 자체를 멈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우선 멈추기 위해서는 감정에도 사고에도 마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으로 의식을 향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감각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를 mindfulness, 즉 의식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붓다가 살아있었던 고대 인도에서는 사티, 알아차림이라고 말하며 이를 잘 실천하라고 말했지요. 자, 그럼 여기서는 실전편입니다. 이제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평소에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팁을 드려볼게요. 작은 실전편인데요. 눈을 감은 채로 우리의 의식을 향해 보세요. 암흑 속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죠. 사람의 목소리, 자동차 소리, 옆집의 작은 발소리 등 잡다한 무엇인가가 울려 퍼지는 상태가 바로 소리입니다. 아, 이것이 소리가 들리는 상태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보통 때는 의식하지 않지만 들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번엔 눈을 감았을 때 눈앞의 어두움을 집중해서 봐보세요. 검은 배경에 빨강, 하양, 초록, 자글자글 미세한 빛의 입자, 굴곡 등이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눈의 망막이 포착한 빛, 즉 시각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상태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 관찰을 계속하는 것이 또 하나의 연습입니다. 그냥 들리고 그냥 보이는 이 상태를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무성한 감정과 생각과 의식이 약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잘 의식하는 것, 또 우리의 생각을 감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앞서 설명한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길을 걸을 때도 작은 실천이 가능해요. 걷는 실천을 할 때는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움직이고 있네. 하나하나 움직임을 확실하게 인식한다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지러운 생각을 잠재우고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씻어내리는 샤워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본다. 여러분 화 내보신 경험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화가 화를 불러서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경험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망상이나 분노의 감정 등 반응으로 머릿속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감정 이름표로 마음을 정리정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로 확인함으로써 의식을 쓸데없는 반응에 빼앗기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겁니다. 감정의 라벨링을 자신의 마음에 적용하는 예를 한번 볼게요. 어떤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을 느낄 때,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분노의 감정이 있구나 라고 소리내서 확인합니다. 혹은 과거 싫었던 기억이 떠오를 때는 내가 싫어하는 기억을 떠올리고 있구나 라고 확인합니다. 또 긴장될 때 긴장하고 있구나 라고 말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감각이건 감정, 기억, 망상이건 객관적으로 말로 확인하며 이름표를 붙여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마음을 중립에 두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람은 쾌를 쫓고 불쾌한 반응을 멀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쾌를 내쫓고 불쾌에 휘둘리면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쾌를 욕구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욕구를 자극하는 정보가 범람하고 있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가요? 아니 이런 자극적인 현상이 라고 부탁하지도 않은 것들이 자꾸 눈앞에 나타나 반응을 강요합니다. 욕구의 만족을 쾌로 여기는 마음은 이런 자극에 삽시간에 달려듭니다. 또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현실에서 상대방의 목소리나 표정에 짜증이 나거나 갑자기 싫었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소란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괴로운 일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것은 반응하면 좋은 점이 있다. 반응하는 것 외에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계속 반응하는 삶의 방식밖에 모르고 쾌와 불쾌라는 양자택일의 반응밖에 모르기 때문에 늘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마음의 습관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중립의 상태에 있는 것, 즉 쾌나 불쾌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지루하거나 시시하게 느껴질 이 상태야말로 사실은 마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쾌, 불쾌라는 양자택일의 반응으로는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는 쾌에서 불쾌, 불쾌에서 쾌로 감정의 좌우 반복 뛰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몸으로 말하자면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다시 오른쪽, 왼쪽, 중간을 건너뛰며 점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해보세요. 꽤나 힘듭니다. 만약 헛된 반응으로 더 이상 소모되고 싶지 않다면 쾌도 불쾌도 아닌 중립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반응하기 이전의 깨끗한 마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평안, 안정, 배려, 온화, 다정,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힘, 그리고 지치지 않고 지속하는 마음의 능력은 쾌나 불쾌가 아니라 중립적인 정신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의 마음가짐이나 마음의 습관을 갖는 데서도 먼저 중립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중립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감정의 라벨링을 하는 것, 그리고 생각이 많이 들 때는 우리의 감각에 우리의 의식을 되돌리고 집중하는 것이 정말 좋은 연습이 됩니다. 반응하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먼저 일상에서 늘 따르기 마련인 불쾌한 반응을 다루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음의 기본은 중립이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한 반응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담이나 교섭 등 감정이 힘을 발휘하는 상황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잉 반응을 하지 않고 불쾌한 기분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분명 감정은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최고의 요령은 감정을 밖에서 바라보는 것, 즉 반응을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작은 실천편 볼게요.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알아차림의 말. 감정을 밖에서 바라보는 연습의 가장 첫 걸음은 자신의 반응에 알아차림의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화나고 있을 때,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네? 나는 반응하고 있어. 이렇게 말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객관화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알아차림의 말은 의식을 알아차림에 사용함으로써 반응을 객관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반응의 양을 줄이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노는 의식의 대부분을 분노의 감정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지만 내가 화를 내고 있다 라고 알아차림을 사용하면 분노에 사용할 의식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게 되죠. 의식을 알아차림에 사용할수록, 그리고 알아차림의 말을 사용해서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수록 분노에 사용하는 의식의 양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분노가 가라앉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음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반응에 사용하는 의식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식, 마음에는 용량이 있어서 사람은 수중에 있는 의식을 사고나 감정 등 반응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평소의 정신 상태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답답한 것은 분노의 감정을 의식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안해지는 것은 망상으로 의식이 향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불안한 때를 떠올려 보면 모두 다른 일을 생각할 수도 즐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용량이 의외로 작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면 한정된 자원인 의식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라는 관점이 중요해집니다. 누구라도 헛되이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겠지요. 만약 물건이나 돈을 쓸데없이 사용했다면 손해봤다라고 크게 분노할 것입니다.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이 반응해버렸다라고 자각해야만 할 것이에요. 분노의 의식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고 손해이며 아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화내는 것 자체가 불쾌이며 머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고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한정된 의식을 자신에게 필요하면서도 소중한 일 또는 행복한 일에 써야 한다는 발상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은 말하자면 마음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헛되지 않게 쾌의 반응에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알려주는 관계의 피곤함이 사라지는 반응하지 않는 연습. 여러분의 삶의 실천에서 많은 도움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